이상로의 숨은 짚어 찾기 시간입니다.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지난주에 크게 맥을 묻힌 국내 증시가 이번 주에 시작을 했지만 기대감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워낙 미 증시까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이번 주는 어떠한 포인트를 갖고 시작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혜림님 그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지난주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장기국채 금리라고 하면 10년물하고 30년물을 장기국채 금리라고 하는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3.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변화 자체가 왜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냐 하면 결국 금리에 대한 큰 변화 자체는 통화량에 대한 내재적인 요인을 변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환율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줘버리면 그 부분 자체가 바로 또 외국인들에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또다시 한번 낮아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되풀이되면서 우리가 원화 자체에 대한 변화를 같이 보시면 지금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금요일까지죠. 환율 자체가 5일 동안 큰 변화폭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정해져 있는 방향성이 없는 환율에 대한 변화 자체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고 그리고 투자 심리까지도 위축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 다만 이번 주를 조금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지난주에 큰 폭의 환율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에 따라서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환율에서 여기서 더욱더 큰 이제 변화 요인을 줘버리면 환율이 또다시 한 번 더 급등이나 급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환율이 조금 점차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도 어느 정도는 가시권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내일 또 우리나라 시장이 휴장이고 그런 부분 자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주 장세로 움직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대한 반등 자체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현재 포지션을 조금 같이 보시더라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코스닥에 대한 지수를 올리고 있는 1.3% 정도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반전 탄력이 어느 정도 주도 패턴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같이 섹터군으로 보시더라도 이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지금 현재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2차전지주가 다른 경업주라든지 아니면 앵커주 이런 종목군들하고 다른 차별성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라는 차이거든요. 그런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부터 예스하고 같이 넘어가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 T플렉스를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T플렉스가 남북경업 관련으로 자원개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날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장 돼서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3%가 갑작스럽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사실 일종에 대한 모습을 본다면 13% 올랐거든요. 그만큼 큰 변화성이 나타났지만 금일 또다시 한 번 더 또다시 급등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이런 악재적인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자체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지금 추세적으로 탄력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 이런 T플렉스 같은 종목군을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결국에는 하단에 이 3,300원짜리 이 강한 매물대 자체가 지금은 지지권역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앞에서 저항권역으로 형성이 됐다가 그 부분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격 자체가
지지권력으로 형성이 되고 그럼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상승 자체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난 다음 10.3% 오르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일차적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만약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는 4,000원, 그리고 4,500원까지 충분히 베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좀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그리고 오늘은 절반은 이익 실현 하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롯데쇼핑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쇼핑이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신동빈 회장이 일단은 풀려났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롯데그룹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중국에 대한 사업 자체를 지금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 철수를 하면서 오히려 철수를 했던 부분 자체가 좀 더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발표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소위 하는 말로 중국에서 많이 까먹었다. 그런데 이제 그 까먹은 사업 자체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4분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소비 심리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롯데쇼핑이 바닥권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역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앞에서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났고 다시 한 번 더 양매수로 인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금 고가 권역 자체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바로 기관의 매수거든요. 기관이 고가 권역에서는 매수를 하고 저가 권역에서는 매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고가 권역에 매수를 했다는 건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매집에 대한 권역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만 원대에 대한 평균 가격이 잡혀 있다면 지금은 그 가격대보다 낮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롯데쇼핑에 대한 주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수급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롯데쇼핑을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지니뮤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음원 관련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음원 관련주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현재는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BTS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미국 뉴욕의 시티필드에서 콘서트를 했는데요. 20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런 콘서트에 대한 매출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거기 콘서트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음원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해서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적재산권 자체가 현재 정부에서는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음원 관련주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성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대한 큰 키워드를 한 가지 잡아본다면 결국엔 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음원 관련주 자체가 결국에는 인기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종목군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무형에 대한 자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게 되고 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지니뮤직이라는 주가 자체가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도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에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물량 자체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롯데쇼핑, 두 번째 종목으로 지니뮤직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종목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시장 한번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월 4일 추천주, 오늘이 8일이니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티플렉스 종목으로 10% 넘는 수익을 남겨줬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3% 이상 하락했는데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10% 이상 쟁취했고요. 상승장에서 나온 수익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나온 수익이라 더 지금 빛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일주일도 되지 않아 10% 넘는 티플렉스의 수익 꼭 눈여겨봐 주시고 일단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이익 실현의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는데요. 이상로 전문가 시기적절하게 굉장히 추천 잘한다고 감사드린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 많이 좀 다른 분들도 같이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로 전문가의 오늘 추천주는 롯데쇼핑과 지니뮤직입니다. 자, 이번 주에 흐름들 한번 같이 예의주시해 보세요.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